요즘 우리 증시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단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격동의 한 줄을 되짚어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었고 또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쁜 3일이었습니다. 1월 30일만 해도 모두가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며 환호하고 있었는데 불과 하루 거래일 뒤인 2월 2일 시장은 검은 월요일이라는 이름처럼 그냥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반등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난 한 주를 다 말해주고 있죠. 5% 넘게 수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다음 날 거의 7% 가까이 수직으로 상승해버립니다. 이 엄청난 낙폭과 그걸 압도하는 더 거대한 회복력, 바로 이 완벽한 V자 반등 속에 이번 사태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의 검은 월요일 2월 2일입니다.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코스피가 5.26%나 급락했는데요. 그 뒤에는 시장의 큰 손들,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쏟아낸 매물만 합쳐서 4조 원이 넘었고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과하게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매도 사이드카라는 긴급 조치까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던 시장이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포에 휩싸인 걸까요? 도대체 뭐가 투자자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공포의 시작,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까요. 바로 미국에서 온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쌍둥이 위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첫 번째 충격은 워시 쇼크라는 거였어요. 미국 연준의 다음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돈줄을 죄는, 그러니까 금리를 팍팍 올리는 걸 선호하는 매파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동시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나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여기서 잠깐, 매파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가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금리 인상 같은 좀 강한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시 쇼크는 바로 이런 강경한 인물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 연준의 수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충격파가 한국 증시만 흔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그냥 휘청거렸어요. 투자자들이 위험한 자산을 다 팔고 안전한 달러만 찾으니까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였던 금 가격마저 1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도 속수무책이었고요. 당연히 달러 가치가 치솟으니까 반대로 원화 가치는 뚝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1464원까지 치솟은 거죠. 말 그대로 글로벌 자산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깊은 공포의 한복판에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전례 없는 반등이 시작된 거죠. 결과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코스피가 무려 6.84%나 폭등했습니다. 전날 떨어진 걸 다 회복하고도 남아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갈아치웠죠. 지수가 오른 포인트만 보면 우리 증시 역사상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공포가 환희로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재밌는 건요, 이 엄청난 반등을 만들어낸 주역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전날 시장을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루 만에 태도를 싹 바꿔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사들였고요. 이번에는 너무 과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참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역시나 우리나라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였습니다. 먼저 폭락의 날이었던 2월 2일 상황부터 보시죠. 그 검은 월요일에 시장의 기둥인 삼성전자마저 흔들렸습니다. 주가가 무려 6.29%나 빠지면서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는 시장의 구원투수, 아니 영웅으로 돌아옵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혔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1.37% 폭등. 이건 삼성전자 역사상 23년 만에 가장 큰 하루 상승폭이었어요. 말 그대로 대장조가 시장의 V자 반등을 혼자서 다 이끌어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승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157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돈이죠. 시장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버린 반도체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신없는 롤러코스터를 겪고 난 지금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리스크와 기회는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NH투자증권의 조수영 센터장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하락은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 즉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부 충격 때문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니 그 충격만 가라앉으면 시장은 결국 제갈길을 갈 거다. 이런 분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 안심이다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직 남아있는 위험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관세라는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또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담도 있죠. 그리고 사실 1월에만 15%나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쉬어갈 타이밍, 숨고르기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정신없는 시장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에 질려서 무작정 파는 거, 패닉셀링이라고 하죠. 기업 가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이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둘째, V자 반등한다고 흥분해서 무작정 따라 사는 추격 매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관세 문제처럼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는 자동차나 제약 같은 업종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최근의 이 대혼란은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무너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예측하기 힘든 외부 변수 때문에 받은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시장의 기초는 여전히 튼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을 이겨내고 역사적인 반등까지 이뤄낸 지금 우리 시장의 기초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균열이 그저 잠시 덮여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